안녕하세요. 기본 이론 과정 두 번째 주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셨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그 강의를 드릴 부분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몇 개가 있었죠? 4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지법이 이제 토지공법에 해당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법 그렇게 하게 되죠. 자, 국토계획법의 중심 내용이 이제 가장 그 국토계획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이제 행정계획이 즉 국토계획이 이제 이 법 국토계획법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이제 국토계획, 행정계획의 체계 전체적인 구성을 보는 거죠. 제일 먼저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이제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부르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했었죠. 해가지고 아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이제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등을 지난주에 학습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성의 도시공간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념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광역계획권 안에는 이렇게 한 개의 도시와 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이란 글자 그대로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이제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서울은 하나의 도시 단위가 되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이 있는 것이고, 강원도 평창군은 이제 평창군 관할구역 단위로 평창군 군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이다 그렇게 하죠. 우리 인생의 계획도 장기 계획이 있고 현재 단기 짧은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도 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나 군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장기 정책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적과 군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듣고 또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죠? 네. 또 3, 4월 과정에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체계를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지난주에 수업을 어디까지 했느냐면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6개가 있었거든요. 그 6개까지 지난주 진도 나갔어. 그래서 잠깐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이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이 6개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진도가.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도 하고 변경 결정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시가워주는구역과 수단정보구역 이 네 개를 뭐라고 부르죠?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라고 했죠. 이 네 가지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구역을 도시군관리구역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라든지 지하철, 상하수도, 학교, 공항시설, 항만, 종합운동장 등은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고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을 결정하는 행정구역이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구역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면은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즉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했죠?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됩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 계획이고 또 제가 그 서울 강남에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 한전 부지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아마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구역이라고 했죠.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지난주 신도가 나갔는데 6개는 제가 암기를 다 하시라고 했죠. 지난주 이제 숙제가 이 6개를 그냥 물어보면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암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기 때문에 또 검사를 안 하면 또 좀 너무 섭섭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어디 가서 이제 검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벌써 앞에 두 분은 일단 내려가려고 하니까 기절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 해오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진도를 넘어갈 건데 오늘 뭘 하느냐면 한번 봐요. 여기까지 진도 나왔는데 이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대상이 6개인데 어느 정도 출시를 해야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을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를 배울 거예요. 입안권자. 그다음에 이거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그 법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안권자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정책이 입안되면은 그것을 최종 정책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죠. 결정권자. 누가 이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정책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는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공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6가지가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이 있죠. 입안되는 과정이 곧 뭐죠? 입안의 절차.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절차가 돼요. 혹시 이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입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입안이 뭐죠? 입안은 이거 6가지를 정책안건으로 만드는 것을 입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정책안건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입안. 그럼 이것을 정책의 안건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죠. 이게 정책이 되려면은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입안이 돼요. 정책 안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배우고 나면은 도시군 관리구역 입안 절차 그 과정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돼. 3가지 과정. 그래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책이 입안이 되면은 최종 정책을 결정을 누가 하는지 결정권자. 그리고 결정권자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또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정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지 결정 절차가 또 2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정책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그것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5가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정책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진도를 어디쯤 나갈까 상당히 궁금하고 또 교재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예요. 46페이지 오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중간에 찾으셨나요? 네, 여기 이제 진도가 오늘 준비하시면 돼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4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입안권자가 나와 있는데 잠깐만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봅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는지 그 입안권자를 먼저 이제 학습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죠. 46페이지 펼쳐두시고 이제 앞을 잠깐 봅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게 될까? 입안권자 되죠. 물론 이제 암기를 나중에 좀 하셔야 돼요. 네, 반복을 많이 하셔서 암기하셔야 되고 출제를 하는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합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우리 그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중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학습하셨고 지금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입안하게 될까라고 할 때는 한번 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이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정책으로 입안이 돼요. 도시나 군 단위로. 그래서 도시는 누가 입안하죠? 그 시장, 관할 시장, 군적은 관할 군수가 입안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된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정책이 입안되기 때문에 도시는 시장, 군적은 관할 군수가 입안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안 외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원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정책을 입안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시장 참 대단하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서울시장이 되면은 도시적 안에는 16개 용도지역이 있어요. 16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난주에 잠깐 들어보셨죠. 그 16개 용도지역, 토지 위에 지정되는 16개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정책 입안을 서울시장이 입안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수십만 제곱미터의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해서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정책 입안권이 누구에게 있죠? 서울시장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구역,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등 이거 6가지 정책 입안권이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입안권을 갖고 있는 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그럼 누가 입안하죠? 당연히 광역시장이죠.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입안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지역은 어디죠? 시장이 입안하기 시. 여기까지는 도시라고 해야 되는 도시. 그래서 도시에서는 관할 시장이 입안권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지역이라면 누구죠? 관할 군수. 관할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봐요. 46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딱 중간입니다. 딱 중간에 보시면 원칙이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비출 것이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까지 미칠 거. 여기까지가 뭐죠? 원칙적인 입안권이 되는 거죠. 이들은 손 떼시고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네, 도시는 관할 시장,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입안함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줍니다. 책장을 넘겨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공동 입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동 입안을 발표하세요. 이거 2021년도에 시험 나왔거든요. 시험 나오는데 잠깐 설명드려요. 앞에 보시죠. 고개 드세요. 자, 공동 입안을 비출 거 놓고 앞에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대답하세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시. 서울시 관할 구역 안에서 6가지 정책, 이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누가 입안하죠? 서울시장이 입안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에서 누가 입안하죠? 광명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에 입안하는 게 원칙이지 뭐. 근데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인접한 도시나 군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인접시장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권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권관리구역 위반할 때 광역시 관할구역, 광명시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된 도시권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광명시장도 일방적으로 위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접시군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권관리구역을 위반할 때는 관계되는 시장 구서, 여기서 관계되는 시장이 누구죠?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이 추위에 옥상 가서 맞짱을 떠서 위반권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협의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야. 이렇게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구서 협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하여 공동 위반합니다.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위반자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위반자를 정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또 2021년도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또 출제 지문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공동 위반 47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쪽 긋지 마십시오. 인접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권관리구역은 관계되는 시장구소가 줄 것이십시오. 협의하여, 세 번째 줄 것 때 협의하여, 협의 동그라미 이줄 것죠.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죠.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권관리구역을 위반할 때는 관할 시당구소, 관계되는 시당구소 협의해서 이를 공동으로 위반하여야 한다.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위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O 믿겠습니까? X.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위반할 자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공동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할 자를 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지. 어느 하나를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정답을 결정하게 출제가 되는 거죠. 지난해 2021년도에도 이렇게 시험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도시권관리구역 위반권자 원칙하고 예외를 하나 해드린 거죠. 예외를 하나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권관리구역 위반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중앙정부.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죠? 공법 시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거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도시권관리구역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할도지사도 도시권관리구역을 정책으로 위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원칙은 도시는 누가 위반하죠? 시장. 군은 군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나 관할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보면은 예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외. 양괄호 2번에 예외 나와 있죠? 예외에. 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권관리구역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 밑에 몇 개 나와 있죠? 3개. 3개인데 기억과 니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묶어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밑줄 껐죠?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권관리구역이 위반될 때는 누가 위반하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위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를 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그린벨트를 말하는데, 그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권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 주변의 녹지 지역에 묶여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하는 겁니까? 변경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막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잖아. 중앙정부에서. 그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국가계획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위반될 때는 관할 시장구소가 위반합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위반합니까?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입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이거 6가지 정책이 입안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네. 예를 들면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용도지역 지정하는 겁니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합니까?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하죠. 그 우리가 상식으로 인천국제공항 건설할 때는 그 정책을 인천시에서 입안했을까요?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입니까?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인천광역시장이 입안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권자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처럼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관리구역이 입안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입안을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거 했죠. 잠깐만요. 행정조직의 체계 해가지고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앙정부라고 이해를 했고 그 밑에 무엇이 있었죠? 광역자치단체가 있었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기억나죠? 광역자치단체를 이제 5개를 줄여서 시도라고 했거든요. 시도. 이걸 시도 5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진짜 이거 물어봐야 되겠어.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은 이제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서서 수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분에게는 안 물어볼 거예요.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 앉으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때 시도 5개를 저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5개 어떻게 되죠?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네,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도, 이 5개를 시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3개가 있죠. 뭐죠? 시, 군, 구, 그렇게 되죠. 시, 군, 구. 그러면은 한번 봐요. 시, 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예를 들면은 여기는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시 맞죠? 옆에 연천군은 기초자치단체로서 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파주시하고 연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파주시하고 연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파주시장이나 연천군서가 일방적으로 입안을 못 하잖아. 이렇게 2개 이상의 시, 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느 한쪽의 시장과 군서가 입안을 못하니까 파주시하고 연천군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경기도죠. 이때는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여기 서울시예요. 서울시. 밖에는 뭐죠? 밖에는 경기도가 되잖아. 그럼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입안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이 지정될 때는 누가 입안해야 되죠? 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행정조직 체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조직 체계 그 자체가 시험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공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을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설명을 듣고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47페이지 도시군관리구역 입안권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안 대상 기역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했죠? 그럼 2번 봐요. 2번. 2 이상의 시도 밑줄 거예요. 시도 밑줄 거예요. 손 떼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지정과 변경을 위한 정책은 누가 입안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봐요. 2 이상의 시도 또 줄 거예요. 시도. 손 떼죠?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이 될 사항이 있으면은 어느 한쪽의 시장과 도지사 입안을 못 하잖아요. 또 누가 입안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은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정할 때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정책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도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 다음 내려와요. 밑에 도지사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에 도지사 미칠 것이고요. 자, 도지사가 도시권 관리를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 밑에 몇 개 있습니까? 2개. 기역번에 들어옵니다. 기역번. 도지사가 도시권 관리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 둘 이상의 시도입니까? 시군입니까? 시군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파주시하고 연천군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군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둘 이상의 시군 줄 거죠.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권 관리규로 결정의 일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권 관리규 누가 위반합니까? 관할 도지사가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당연한 거죠. 밑줄 다 끄십시오.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규로 결정의 일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연히 관할 도지사가 직접 위반을 하게 되겠죠. 밑줄 다 끄두면 되죠. 여기까지 고개를 듭니다. 지금까지 이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누가 정책으로 위반할 수 있는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정리해볼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위반하냐면 도시는 관할 시장이 위반하고 군지역은 관할 군수가 위반함이 원칙인데 혹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 인접 시군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위반될 때는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하거나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구역이 위반되거나 2개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은 국토부장관이 위반하고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은 관할 도지사가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의 일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할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위반하는지 위반권자를 총괄적으로 다 수업해 드리는 거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범위를 계속 연습하시면 되지. 외우고 연습해보고 모의고사 보고 또 연습해보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잠깐만요. 이거 6가지를 정책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 21개 용도지역, 전국토에 지정된 21개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그리고 수십 개의 기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위반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보람이 있는 일과 업적을 남기고 싶으면 이 정도 출세를 해야 정책 위반권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의 공통점은 지역 주민들입니까? 행정청입니까? 행정. 전부 이 정도로 출세를 한 행정청이 정책 위반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택시장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 시장이 되면은 이거 6가지를 정책으로 위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이런 거죠. 한강대교 하나 만들면은 역사 아닙니까? 월드컵 종합 경기장을 만들어도 역사 아닙니까? 기반시설 설치, 그죠? 수십만 정대 녹지를 풀어서 택지로 개발하여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위반권도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도시 단위로 군 단위로 세상을 바꾸는 정책 위반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까? 시장 군수에게 정책 위반권이 있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이제 시장 군수가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들아, 우리 어릴 때는 무조건 대통령이 좋은 줄 알고 뭐 될 거야? 막 애들이 막 시골에도 대통령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는 목표를 좀 바꾸지 해드릴 거다. 아들아, 시장 되고 군수 되자. 바꾸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진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준비하고 하는 것 같아. 그죠? 왜 공부해야 될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를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와봐요. 자, 이런 교재 48페이지 오시면은 도시공 관리 계획 입안과 수립 기준 나와 있습니까? 제일 위에. 네, 입안 기준은 지나갈 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니까 앞에 적으십시오. R. R이 뭐죠? 리딩 읽어보시라는 거죠. R 적어두십시오.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면 돼요. 설명 필요 없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입안시 작성 서류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왜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손 대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스킵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스킵을 하시면 돼요. 지나가면 돼요. 혼자 연습하지 말까. 그 다음에 내려와요. 제일 밑에 봐요. 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4번에 양관호 4번에 도시공 관리계획 수립 기준 나와 있습니까? 수립 기준 동그라미 제가 가르쳐 드렸죠. 수립 기준, 입안 기준, 작성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그래서 제일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끝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공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겨요. 넘겨서 49페이지 와요. 49페이지 오면은 도시공 관리계획 입안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2개 하십시오. 별표 2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네. 32회 때 나왔습니까? 지난해 시험에도 살짝 반영이 돼서 나왔어. 그게 뭐 매년 출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안고전에 별표를 해 두시고, 입안 제한은 별표해 두시고, 저 잠깐 봐요. 잠깐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과 변경,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등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정책 입안권자를 공부를 했는데, 그 입안권자는 전부 공통점이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행정적. 그러니까 이 정도 출제를 해야 정책 입안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우리는 비행정. 출제를 관직으로 출제하지는 않았잖아요. 벼슬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행정이란 말이야. 여기는 배설을 한 거고, 옛날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제 배설을 못했으니까 비행정이라고. 우리는 입안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민주시대니까, 민주사회니까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시청, 군청에 이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입안권이 있습니까?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출제를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 입안을 해달라고 시청군청에 제안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주민 제안이 가는 거,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시험 내더라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건 암기해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주민 제안 대상 49페이지 봅니다. 49페이지에 자, 세 번째 줄에 봐요. 제일 위에 주민 찾으셨습니까? 주민을 동그라미예요. 49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주민 동그라미예요. 이때 주민은 입안권자입니까? 제안자입니까? 제안의 주체고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 그러니까 출제를 안 했, 배설을 안 했으니까 비행정이죠. 이 비행정은 입안합니까? 제안할 수 있습니까? 제안. 근데 주민 제안 대상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4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요. 묶어서 앞에다가 입안 대상입니까? 제안 대상입니까? 제안 대상 적어요. 자, 도시공 관리계획 입안 대상 중에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4개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돼요. 그럼 시험 치는 거라니까. 밑줄 껐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밑줄 거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 제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시청군청에다가, 시청군청에서 입안권을 갖고 있죠. 시청군청에다가 우리 동네에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공원은 기반시설 맞죠? 체육공원 설치를 위한 정책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니까. 네. 그리고 우리 동네 앞에는 한강대교가 없어서 이웃으로 이렇게 많이 우회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 한강대교 설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주민 제안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밑줄 거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함부로 밑줄 끄면 안 돼요. 동그라미 3번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인데 다음 중 한 개가 기역과 니은이잖아요. 거기서 줄을 잘 빼야 됩니다. 기역번에 두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거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딱 그렇게 외워요. 알겠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산업유통 개발 지정지구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산업유통 개발 지정지구 모르는 단어가 나오도 그 무엇일까 생각하면 안 돼. 왜요? 여기서 배울 거야. 용도지구에서. 다음 주 정도 배워요. 다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무조건 밑줄 끄고 따라오면 돼. 혼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지? 배울 거라니까 앞으로. 산업유통 개발 지정지구가 뭐지? 라고 하면 안 돼. 아무튼 그냥 주민제한 대상 3개를 밑줄 꺼드린 거예요. 이것은 주민제한 대상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그 단어를 아직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배우게 되니까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옵니다. 4번 내려와요. 밑줄 껐죠? 이 장면 시험 나왔던데 2021년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밑줄거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렇게 해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 대상 중 주민제한 대상 몇 개를 밑줄 꺼드렸죠? 4개.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 산업유통 개발 지정지구 지정,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다가 체육공원을 설치해 주세요. 체육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입안을 해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체육공원 설치는 기반시설 설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체육공원 설치를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입안을 해달라고 시청 쪽에 제안을 했는데 이 땅의 제안자 자기 땅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땅 주인이 무슨 소리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라고 하면은 시에서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 토지 이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면은 이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돼. 여기 체육공원 설치를 해도 좋다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제안해 달라는 거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 요건은 또 정답을 재작년에 출제해서 정답을 결정했어요. 살짝 외워야 돼요. 근데 쉬워요. 같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제한시 동의 요건 찾았습니까? 49페이지 양괄호 2번. 제한시 동의 요건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봐요. 밑줄 거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밑줄 거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 제한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밑줄 거요. 그리고 그 줄 끝에 산업유통 개발 지정지구 지정과 변경 밑줄 거요. 이 2개는 뭐죠?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도 공부할 때 나중에 잠깐만요. 주민 제한 대상 3개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만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5분의 4죠? 나머지는 전부 얼마? 3분의 2.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일이 쭉 지어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수치는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만 외워도 되지 따로 뽑아서 안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민 제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위반 절차.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와요.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오면은 중간에 옵니다. 중간에 4번 도시공관리구역의 위반 절차 나와 있습니까? 위반 절차 밑줄 것이고 위반 절차에서 위반 절차를 동그라미예요. 위반 절차, 위반의 절차. 그럼 고개를 들죠. 위반 절차. 도시공관리구역의 위반 절차를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도시공관리구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될까? 위반 절차, 위반 절차죠. 절차라는 말의 뜻은 하나의 단계만 있다는 겁니까? 2개 이상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까? 2개 이상의 단계가 있으니까 절차라고 한 거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보면 안 돼, 지금 이럴 때. 고개를 숙여버리면 절차가 안 보이잖아요. 이 단계가 3단계죠. 아까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위반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느냐 하면은 기초조사합니다. 기초조사를 해요. 기초조사. 2번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죠. 주민 의견. 10번째는 지방의회. 지방의회니까 국회를 말합니까? 시군의회입니까? 시군. 도시는 해당 시의회, 군지역은 해당 군의회를 말합니다. 군의회.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몇 단계죠?
세 가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교재에서 체크합니다.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옵니다. 50페이지 오셔서 딱 중간에 오십시오.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절차. 자, 1번.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나와 있죠? 기초조사 등 동그라미예요. 기초조사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 책장 넘기세요. 책을 이렇게 봐야 돼. 절차, 기초조사.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서 52페이지 옵니다. 52페이지. 빨리 오셔야 돼. 52페이지. 딱 페이지 확인하시고 52페이지 2번에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비출 것이고 비출 것이었습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주민 의견 청취를 동그라미해요. 주민 의견 청취를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책자를 넘겨요. 넘겨서 동그라미 2번이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저 밑에 53페이지 밑에 5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와 있습니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몇 단계입니까? 세 가지 단계. 그러니까 절차가 한눈에 보입니까? 책장이 넘어갑니까? 책장이 넘어가니까 수업을 들어서 이제 한눈에 보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흐름을 모르고 내용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제. 자,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도 드리고, 교재의 밑줄까지 다 꺼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혼자 교재 보고 기본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첫날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수험 자료가 뭐라고 했죠? 요약집이라고 했습니까? 특강 자료라고 했습니까? 기본서라고 했습니까? 기본서입니다. 진짜 진리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고요.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가만히 들어야 됩니다. 설명을 녹지지역.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냥 아직 안 배웠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보다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왜요? 녹지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개발이 안 되니까 땅값이 싸죠. 제곱미터당 100만 원.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만 원이 100만 원. 네. 자, 그 다음에 이 녹지지역을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바꿀 거예요. 주거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뭐죠? 용도지역의 지정입니까? 변경입니까? 변경. 그러면은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로 개발되겠죠. 서울의 강남 주변의 녹지 30만 제곱미터를 해제해서 주거지로 변경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로 강남 주변에 개발되면은 땅값이 그대로입니까? 이제 개발 용도로 바뀌니까 오릅니까? 오르겠죠. 뭐. 제곱미터당 땅값이 1천만 원, 10배 오르는 거죠. 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똑같은 서울에 있는 땅인데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주거지로 변경되면 1천만 원으로 땅값이 10배가 오르는 거죠. 이런 정책을, 용도지역을 변경을 위한 정책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입안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입안하죠?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고 금방 했잖아. 서울시장이 이런 정책 입안권을 갖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시장이고 이런 정책을 입안하면은 비밀로 할 겁니까? 당연히 비밀로 해야죠. 정책 담당자 일부하고. 그런데 처남에게는 이 정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처남에게는 줘야죠. 처갓집에 부자 만들어 줄 건데. 나쁜 짓이 아니잖아. 내가 출시해서 그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으니까 흘려줄 수 있는 거죠.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남. 강남구 산 몇 번지 녹지 지역에 주거지로 변경될 거야. 땅 좀 사도. 그렇게 해야죠. 사촌에게 정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청문회 가더라도요. 처갓집은 살려야죠. 그 다음에 사촌도 부자 만들어줘야죠. 나쁜 거 아니잖아.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출시하면 그 정도야 정보야 뭐.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몇 단계를 금방 거쳐야 되죠?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렇죠. 기초조사 해야죠.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지난주에 배웠죠. 잠깐만요. 여기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서울에 택지가 부족한지, 주택에 관한 사항, 토지용에 관한 사항, 산업, 인구, 경제, 환경, 교육 여건 등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기초조사 배웠잖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에요.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를 포함시켜야 돼.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취약성 분석. 두 가지를 포함시켜야 돼. 근데 도시군 관리局입안할 때는 기초조사에 세 가지가 포함돼. 세 가지가 포함되게 외워야 되지 뭐 세 가지를.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취약성 분석. 세 가지를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야 돼. 이런 거 비교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경미한 사항이 정책으로 위반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 없이도 정책 위반이 가능해요. 기초조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 세부적인 것은 심화학습에도 들어간단 말이야. 일단은 기초조사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시험 넣을 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오세요. 교재 50페이지 오죠. 50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교재 50페이지 오셔가지고, 자, 중간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초조사 준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렸거든요. 미칠 거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준용한다까지 밑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임의 규정입니까? 그래서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라고 메모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기본서 한 건이 완벽한 순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밑줄 거예요. 환경성 검토 찾으셨습니까?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토지 적성 평가하고 취약성 분석을 밑줄 거예요. 몇 개죠? 3개. 그 동그라미 2번, 3번을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앞에다가 포함사항,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포함사항이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3가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초조사에 포함시켜서 해야 돼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이면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산이잖아. 산인데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30만 제곱미터의 녹지를 주거지로 바꾸면은 녹지는 개발 해소는 되겠죠.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성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입안을 할 때 기초조사 할 때 3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사라지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환경성 검토하라는 거야. 기초조사 할 때 포함시켜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땅이 택지 개발에 적합한지 토지 적성 평가하라는 거야. 너무 경사가 크면은 택지 개발 못 하잖아요. 토지 적성 평가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택지로 개발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고 상습적으로 계곡물이 넘쳐서 침수되는 지역이라면은 나중에 아파트 건설하고 신도시 개발을 위해 자연재해를 당할 수 있잖아. 재해, 취약성 분석, 재해에 대하여 안전한지 기초조사 단계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3가지.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지난주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2가지잖아.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는 포함되지 않잖아. 이런 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시험 문제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요. 맞아, 이렇게 해야 될 것보다 해야 되는데, 교재를 너무 세세하게 제가 그냥 스킵해버리는데, 자기는 꼼꼼하게 또 챙기고, 막 혼자 범위를 넓히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안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 했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진도를 계속 연결하고 싶습니다. 네.